여러분,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열리던 순간, 조선 땅을 밟으려던 일본군이 정작 자신들의 칼날을 처음으로 겨눈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때로는 서로에게 검을 겨누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특히 조선과 일본 사이에 놓인 대마도에서 벌어진 한 배신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전쟁의 전체 흐름을 뒤흔들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했던 임진왜란의 역사는 조선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의 첨예한 대결 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숨겨진 역사는 일본군 내부의 복잡한 역학과 그들이 처했던 잔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전쟁이란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설명될 수 없다는 진실을 말이죠. 예측 불가능한 배신이 불러온 처절한 전투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역사의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들을 같은 편끼리 칼날을 겨누게 만들었을까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대마도라는 작은 섬에서 벌어진 이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이야기는 임진왜란 발발 직전, 일본의 혼란스러웠던 생고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다이묘들이 천하통일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죠. 이 시기에 일본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무법천지였습니다. 영주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배신하며 동맹을 맺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랜 전란을 끝내고 일본을 통일했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일 이후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넘치는 무사들의 힘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조선 침략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조선을 정복하고 나아가 명나라까지 넘보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략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된 곳이 바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놓인 작은 섬, 대마도였습니다.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조선과 가장 가까운 일본령으로서 일본군이 조선 본토로 진격하기 위한 전진 기지이자 보급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디딤돌과도 같았죠. 이곳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대마도는 오랫동안 소씨 가문이 다스려왔습니다. 소씨 가문은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을 통해 번성했던 유서 깊은 가문이었죠.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이들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게 됩니다. 침략군의 선봉장 중 한 명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소씨 가문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야망과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한쪽은 히데요시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전공을 세우려 했고 다른 한쪽은 대마도라는 자신들의 영지를 지키면서도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동맹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고 권력의 균형이 깨질 때마다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태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처럼 보였던 그들의 관계는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마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배신극은 바로 이처럼 위태로운 신뢰 위에서 싹튼 비극이었죠. 그날 밤, 대마도의 고요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휘하의 병사들은 소씨 가문 병사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를 노려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과 함께 터져나온 비명소리는 잠자던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죠. 병영 곳곳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수많은 병사들이 칼에 쓰러져 갔습니다. 놀라 잠에서 깨어난 소씨 가문의 병사들은 혼란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다름 아닌 같은 일본군, 그것도 함께 조선 침략에 나섰던 동료들이라는 사실의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좁은 병영 골목마다 백병전이 벌어졌고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처절한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불타는 건물에서 뛰쳐나오다 칼에 베이거나 절벽 아래로 밀려 떨어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방어선을 구축하려 애썼지만 이미 기습의 우위를 점한 고니시 유키나가 군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소시 가문의 지휘관들은 이 예상치 못한 배신에 큰 충격을 받고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의 영지인 대마도에서 같은 편에게 이토록 잔혹하게 당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병사들을 독려하며 마지막까지 항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마도의 이곳저곳에서 벌어진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배신당한 자들의 분노가 뒤섞인 피비린내 나는 격전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소시 가문 병사들의 저항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병력의 열세와 기습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들은 절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황을 뒤바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 것은 말이죠. 고니시 유키나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소시 가문에게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대마도 내부에 남아있던 소시 가문의 자녀 병력이거나 혹은 이들의 위기를 감지한 다른 세력의 지원군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등장은 고니시 유키나가 군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방해였고 소시 가문 병사들에게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되었죠. 전세는 순식간에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소시 가문 병사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어 반격에 나섰고 고니시 유키나가 군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며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일방적이었던 공격은 이제 치열한 공방전으로 변모했습니다. 좁은 대마도의 지형은 증원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죠.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승리가 눈앞에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 군의 기세가 꺾이고 패배 직전에 몰렸던 소시 가문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배신극과 그로 인한 처절한 전투는 임진왜란 전체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군 내부의 결속에 금이 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마도라는 전략적 요충지의 통제권이 흔들리면서 병참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전투가 끝난 후 대마도는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에 탄 건물들과 시신들, 그리고 피로 얼룩진 땅만이 그날의 비극을 말해주고 있었죠. 살아남은 자들의 얼굴에는 승패를 떠나 깊은 허무함과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편에게 칼을 겨누고 피를 흘려야 했던 잔혹한 현실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임진왜란이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싸움이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복잡한 권력 다툼과 배신이 얽혀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전쟁의 명분 아래 숨겨진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대마도의 비극은 우리에게 씁쓸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절했던 대마도의 비극적인 전투는 단순히 한 지역의 작은 싸움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졌던 이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이 잔혹한 내전은 임진왜란 전체에 미묘하면서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죠.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병력과 대마도 토착 세력 간의 불신은 마치 굳건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져 일본군 전체의 사기를 갉아먹고 내부 결속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과연 온전히 전력투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대마도는 조선 침략의 전진 기지이자 보급로의 핵심적인 거점이었죠. 이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내부는 일본군의 물자 수송과 병력 이동에도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중요한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서 전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 같은 이치일 테죠. 결국 대마도에서의 배신극은 일본군의 조선 침략이라는 거대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되어 그들의 진격 속도를 늦추고 전략적 판단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을 만들어냈던 셈이죠. 전투가 끝나고 대마도에는 짙은 허무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승리한 자들도 패배한 자들도 모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불타버린 마을과 피로 물든 들판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살아남은 병사들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환희 대신 동료에게 칼을 겨누어야 했던 비극적인 현실이 남긴 공허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었죠. 전쟁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탐욕과 이기심이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짓밟고 신뢰를 산산조각 내는지 그 잔혹한 민낯을 대마도라는 작은 섬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임진왜란을 조선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의 대결 구도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대마도의 비극적인 사건은 전쟁의 또 다른 이면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전쟁은 단순히 깃발이 다른 적끼리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같은 편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복잡한 권력 다툼과 개인의 욕망이 더 큰 파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냉혹한 진실을요. 대마도에서 피를 뿌렸던 이들은 모두 일본인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그들의 칼끝은 서로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쟁의 가장 추악하고 슬픈 얼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마도에서 벌어진 이 잊혀진 배신과 전투의 비극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곤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뢰와 배신, 그리고 이기심이 공동체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지 대마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도록 생생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이득을 향한 욕망이 인간성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이죠.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으로 채워지기 마련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과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마도의 참혹한 이야기는 바로 그 숨겨진 비극 중 하나일 겁니다. 내부의 분열과 자기 파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우며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주죠. 이처럼 전쟁의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의 또 다른 미스터리, 조선의 한 장수가 일본군 포로가 되어버린 충격적인 행적을 추적하며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대마도에서 벌어진 처절한 싸움은 그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배신으로 시작된 피해 복수는 맹렬한 기세로 섬 전체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기습당한 이들은 목숨을 건 절박한 저항을 이어갔지만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과 내부의 분열은 그들을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듯 보였습니다. 불타는 병영의 잔해 속에서 좁디 좁은 골목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백병전이 끊이지 않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병사들의 비명은 대마도의 비극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지휘관들은 고뇌에 찬 얼굴로 필사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려 애썼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흐름을 바꾸곤 합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순간, 대마도 전투에도 한 줄기 빛이 드리우기 시작했으니 바로 외부의 개입이었습니다. 멀리서 증원군이 도착했다는 소식은 사기가 꺾였던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배신한 세력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발생했던 걸까요? 치열한 접전 끝에 전세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배신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대마도에서의 충격적인 배신극과 그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비단 섬 하나에 국한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흐름 속에서 일본군 내부의 복잡한 역학과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전투의 마지막 순간, 대마도의 한 지점에서는 패배한 자들의 절규와 승리한 자들의 침묵이 교차하는 비극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편끼리 피를 흘려야 했던 잔혹한 아이러니가 전장을 가득 메웠죠. 이곳에서 우리는 전쟁의 가장 추악한 본질을 목도하게 됩니다. 명분과 이념을 넘어선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떻게 신뢰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말이죠. 살아남은 자들의 공허한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전쟁이 남긴 깊은 허무함을 말없이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폐허가 된 대마도, 그곳에 남은 것은 승패를 가른 결과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과 함께 전쟁의 비극적 본질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던 걸까요? 대마도에서 벌어진 이 잊혀진 배신과 전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제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신뢰와 배신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죠. 이기심과 권력욕이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스스로의 공동체마저 무너뜨리는지 경고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과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대마도의 참극은 전쟁의 가장 추악한 얼굴, 즉 내부의 분열과 자기 파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주며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의 또 다른 미스터리, 조선의 한 장수가 일본군 포로가 되어버린 충격적인 행적을 추적하며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